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자살 예방 교육의 주제는 친구 사이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인데 왜 제목이 친구 사이일까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던질 건데 그 질문 속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나누게 되던가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2015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와 나누는지를 조사한 통계 지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청소년 친구들은 상담 선생님보다는 가까운 친구들과 그 고민을 더 쉽게 가까이 나눈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라는 그 존재가 심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친구들에게 친구가 주는 그 의미와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음이 힘든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자살 예방 교육에 앞서서 친구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을 보면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친구가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이 비를 맞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물론 가장 쉽게 또 많이 대답하는 부분은 우산을 같이 씌워준다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그림 속의 친구는 비를 맞고 있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던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맞고 있는 친구와 같이 본인도 같이 비를 맞고 있어요. 이 친구가 왜 굳이 우산을 버리고 비를 같이 맞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우산을 버린 친구의 마음은 비를 맞고 있었던 친구의 입장과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자방이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마스코트의 이름은 자방이라고 해요. 자살 예방의 줄임말인데요. 자방이가 복도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방이가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방이의 곁을 3명의 친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요. 네, 첫 번째 친구는 판단이에요. 앞을 똑바로 안 보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넘어지지. 네가 잘못했네. 두 번째 친구 조원이가 지나갑니다. 아까 뒤에서 보니까 앞을 안 보고 가던데? 계단을 내려갈 땐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세 번째 친구 공감이가 지나갑니다. 괜찮아? 넘어져서 아프겠다. 일어나기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보건실에 가보자. 다음부터 계단을 내려갈 땐 조심해야겠어. 자, 3명의 친구가 자방의 곁을 지나갔는데요. 자방이가 넘어진 채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떤 친구의 말을 듣고 위로가 돼서 일어설 힘을 얻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몸이 다친 상황을 비유했지만 사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다쳤을 때, 마음이 아픈 상황일 때를 가정에서 보면 조금 더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의 말이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요. 내가 공감을 해줬다고 해서 그 친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방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그 친구에게 공감의 말 한마디가 그 친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공감을 잘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본격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TV나 인터넷과 같은 여러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살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동 청소년기 친구들도 이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주관적 행복 지수에 대한 순위를 OECD 가입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기 친구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하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청소년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15년도 청소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3위 암, 질병, 2위 운수사고, 1위 자살이라는 통계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기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반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놓인 친구들을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까지 하는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집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렇게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 네가 할 말 있어 지금? 걔네 머리랑 우리 머리랑 뭐가 다른데? 네가 뭐가 만나는데 내가 뭐가 문다고? 애는 무슨 죄야?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해요.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지금 네가 하는 꼴이 이런데 내가 무슨 따뜻한 얘기를 하냐?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비교할 거면 여기 나와서요. 헤어져. 헤어져?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말 그렇게 심하게 하냐? 비교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 비교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나 잘못 말했어. 미안해. 근데 지금 왜 저래? 야, 너 뭐해? 자? 네, 친구들 동영상 잘 보았나요? 동영상 속에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들은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영상 속에서도 나왔지만 가족관계, 가족 갈등, 또 또래 관계, 갈등 문제, 또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지지는 않았지만 요즘엔 이제 친구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사이버 공간들을 통한 여러 갈등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청소년기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요인들로 인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때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을 느끼고 해소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편한 감정들이 지속이 되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한 조사에서 청소년기 친구들의 어떤 자살 원인,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들을 조사해 보니 그 중 1위가 학업, 2위가 가족관계, 3위가 또래관계, 4위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청소년기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들과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살이라는 사고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방이를 다시 한번 불러서 자방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상의 일들이 어떻게 자살이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자방이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자방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자방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친구들에게 화해 시도도 해보고 노력을 나름대로 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자방이의 어떤 노력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방이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외톨이가 되다 보니 학교 수업에는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집중이 안 되다 보니 학교 성적도 떨어지게 돼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니 부모님의 잔소리, 질타가 이어져요.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자방이는 더더욱 깊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속에 빠져들어요. 내 미래는 엉망진창이 될 거고 내가 대학에 갈 수도 없을 거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은 날 싫어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면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현상이 2주 혹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나한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돼요.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자방이의 사례에서처럼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살의 도움 요청 신호라고 이해를 해요. 실제로 2015년 중앙심리보건센터의 어떤 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사람들의 100명 중에 93명 정도는 도움 요청 신호를 보내왔었다라고 해요. 상황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에서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자살이란 것을 생각은 했지만 나는 삶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 도움 요청 신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외로움, 불안, 죄책감, 슬픔, 분노, 무기력,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 이런 감정들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밑바탕이 된 말과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언어적인 신호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
그냥 죽는 게 답일 듯,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삶의 이유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나를 볼 일은 없을 거야처럼 이별을 하는 듯한 말을 풍기는 말, 그리고 이제는 지쳤어, 죽는다면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도움 요청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기 친구들은 어떤 한 감정의 표현으로 죽고 싶다 혹은 자살과 관련된 말을 쉽게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말장난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교육에 함께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그 친구의 다른 변화는 없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말들이 장난삼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런 언어적인 신호를 어디까지 감정 표현으로 받아줘야 할지 묻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뒤에 나올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와 언어적인 신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언어적으로는 죽고 싶다 혹은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감정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행동적인 도움 요청 신호들도 있는데요. 행동적인 도움 요청 신호는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책임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데 네가 할 말이 있어 지금? 나는 집안일 안 해? 안 하잖아 제대로. 나도 정혁이 보고 밥도 하고 그러잖아. 그건 주말에만. 그래 그거 몇 번이었어? 한 달에 몇 번이었어? 네, 동영상 속 친구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들 몇 가지를 먼저 보여주었는데요. 혹시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가장 먼저는 수면 패턴의 변화. 아까 영상 속의 친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두 번째는 식사 습관의 변화. 아까 맨 처음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지 못하고 식욕이 없는 듯한 모습이 영상 속에서 보여졌었죠. 그리고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수가 없고 표정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살을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동영상 속에서 볼 수 있었고요. 자살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끼는 물건을 정리하고 또는 자살을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에 필요한 도구를 수집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에는 이렇게 행동적인 변화들과
자살을 실제로 준비하는 행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실제로 자살의 어떤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구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살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언어적,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언어적,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 이외에 또 우리 친구들이 혹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없는지 살필 때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그 친구의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성 친구와 이별을 했다던가 시험이 끝난 직후에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또래 관계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던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친구이거나 가족 관계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가 아닌 환경에서 다양한 어떠한 방법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적인 위기들은 자살의 시도로 이어지게 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앞서 살펴본 언어적,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친구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언어적,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폈을 때, 이런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그러면 우린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언어적, 행동적 도움 요청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방법은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 내 주변에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를 내가 목격했을 때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퀴즈의 형태는 낱말 카드를 문장으로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연습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정답은 선생님이 예쁘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 카드를 조합해서 내가 나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 먼저 퀴즈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정답은 힘든 마음 나누기였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힘든 마음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나누었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따뜻한 위로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좋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을 만한 가까운 누군가와 이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정답은 누군가와 함께 있기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나 자살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에 머물고 몰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은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내가 친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많이들 맞춰준 것 같아요.
친구의 아픈 마음 알아주기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의 아픔을 누군가한테 알린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죠. 친구가 나를 믿고 용기를 내서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외면하거나 비난한다고 하면 친구한테는 아마도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의 입장을, 상황을, 감정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친구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려고 한다면 친구는 아마 말문이 닫히게 될 거예요. 친구의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친구가 왜 그 일로 힘들어하게 되었는지 그 친구의 감정을 보다 더 이해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대화와 공감이 판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내가 친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힘을 모으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는 친구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친구가 자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거나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관찰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친구를 도와줄 때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주변의 친구, 가족, 학교, 지역의 전문기관, 보건의료시설, 그리고 앞서 퀴즈에서 가장 먼저 나왔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학교폭력 SOS 지원단, 청소년 상담센터 1388 전화상담 등이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이 되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무료로 그 서비스나 상담이 제공이 되어지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주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친구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고 한다면 비밀에 대한 약속은 함부로 지켜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약속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퀴즈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거, 네, 힘든 마음을 나누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마음이 힘든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친구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것, 즉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친구의 생각을 혹은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 나의 노력으로 이 친구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살이라는 생각과 계획에 이르게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는 친구들이 보이는 도움 요청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이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자방이를 불러볼 건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자방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예방이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자살 예방 교육을 듣고 자방이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방아, 밥 맛있게 먹었어? 그랬구나. 근데 자방아, 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도 슬퍼 보이고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있고. 아니야, 괜찮아. 그렇구나.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실은 요즘 친구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집에서도 혼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어. 아마 죽는다면 더 이상 이런 걱정은 없겠지? 네가 그만큼 많이 힘들었단 얘기인 것 같아. 자방아,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방아, 내가 자살을 생각하는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지? 그랬구나. 혼자서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자방아, 이건 비밀로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 함께 상담실 선생님한테 가보자. 알겠어. 고마워. 자방이와 예방이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어떤 태도를 임하는지는 친구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예방이는 자방이한테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방이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와 같은 일상을 묻는, 하지만 너에게 나는 관심이 있어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고, 자방이가 용기 내서 꺼낸 자방이의 상황, 그리고 그 어려움, 그 감정에 대해서 예방이가 공감을 해주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함께 상담실 선생님께 가보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을 해주었어요. 전에는 자방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예방이, 그리고 예방이와 함께 연결이 된 상담실 혹은 관련 전문 기관들의 도움으로 자방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시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방이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고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이 관계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방이처럼 작은 관심,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움직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작은 관심을 가져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다시 한번 바라요. 마지막으로 터키의 한 시인의 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할게요. 이 시의 시인은 이 시를 써내려 갔을 때 조국에 버림받고 감옥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시의 시인은 절망을 얘기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닿았기를 바라봐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그 힘든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는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 시간 동안 경청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혹시나 마음이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길,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혹시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없는지 주변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내가 혹은 내 주변의 친구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혹은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